종로의 고택에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마루에 앉은 김태성은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했어요. 흰 머리카락이 정갈하게 빗어넘겨진 모습은 평생을 의술에 바친 의사로서의 품위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소나무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의대생인 손녀 서윤이 차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서윤의 손길은 의대에서 배운 정확함과 집안에서 물려받은 예의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슬쩍 문질렀어요. 고맙구나. 요즘 이 무릎이 영 말을 안 듣는구나. 서윤은 할아버지의 무릎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김태성의 무릎 통증은 눈에 띄게 심해졌고 평소 아픔을 내색하지 않던 할아버지가 불편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할아버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지금 실습하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 정우연 교수님이 계시는데 관절 분야에선 정말 최고예요. 김태성은 잔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환자를 돌봤지만 정작 자신이 환자가 되는 것은 익숙지 않았죠. 하지만 손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교수가 그렇게 좋은가? 네, 정말 잘 봐주실 거예요. 최신 치료법도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죠.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온 그에게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묘한 감정이 들게 했어요. 그러나 손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다니. 가보지. 서윤은 기뻐하며 바로 휴대전화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가는 동안 김태성은 조용히 자신의 긴 의료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인간적인 존중이었어요. 이제 자신이 환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내일 병원에서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른 아침, 김태성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환자들을 맞이하던 병원에 이제는 환자로 들어서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전 8시 진료 첫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이미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김태성님, 초진이시니 이 서류들을 작성해 주세요. 접수 창구에 간호사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며 김태성은 정성껏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기나긴 대기 시간, 1시간, 2시간 그리고 3시간이 넘어서야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태성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무릎 통증으로 불편한 걸음을 옮기며 진료실에 들어서자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정우연 교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태성이 인사를 건네도 정 교수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말을 이었죠. 75세 김태성 씨, 무릎 통증이시죠?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김태성은 침착하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약 반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해지고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정 교수가 말을 자르며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이네요.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MRI 찍으시면 됩니다. 김태성은 조금 당황했지만 의문점을 물어보려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정 교수는 다시 말을 끊고 처방전을 작성하며 일단 검사부터 하고 다음에 오세요.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말했죠. 또 노인 환자네.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시간만 잡아먹지. 순간 김태성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그 누구에게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모욕감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검사실로 향하는 길, 그의 눈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녁 서윤과의 식사 자리, 김태성은 평소와 달리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할아버지, 오늘 진료는 어떠셨어요? 김태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냉정하고 침착하던 그가 손녀 앞에서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오늘 참 서러웠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자신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 의사로서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던 할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가만 안 둘 거예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러나 김태성은 조용히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화만 내는 건 해결이 아니란다. 할아버지에겐 다른 방법이 있지. 다음 날 아침, 김태성의 서재.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랍에서 김태성은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자 서울대병원 병원장 시절의 사진들이 나타났죠.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김태성은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조는 모든 환자는 존중받아야 한다였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고 김태성은 앨범을 덮으며 들어오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제 일 때문에 밤새 생각했는데. 김태성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이제 무엇을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꾸나. 김태성은 병원윤리위원회 고문으로 여전히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끔 병원에서 특별 강연을 하거나 자문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안갚음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이 시스템이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게 하고 싶구나. 서윤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의대생으로서 환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음 진료 때는 내가 정장을 입고 가야겠다. 그리고 이배지도. 김태성은 서랍에서 서울대 병원장 시절 받았던 금색 배지와 의료윤리공로상 훈장을 꺼냈습니다. 서윤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등한 존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윤아, 최근 노인 환자 케어에 관한 의학 논문들을 좀 찾아볼래? 특히 소통과 존중에 관한 연구 말이다. 서윤은 열정적으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시간이 이어졌죠. 논문, 사례 연구, 최신 가이드라인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김태성의 계획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시스템 자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실습생 자격으로 함께 갈 수 있어요. 정우현 교수님. 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김태성은 손녀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우리가 함께라면 더 힘이 날 것 같아.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김태성은 과거 병원장으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서윤은 젊은 의대생으로서의 열정과 최신 지식을 결합했죠.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정우현 교수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변화, 모든 환자들이 존중받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김태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단순한 재진료가 아닌 품위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MRI 결과가 나온 후 재진 날이 밝았습니다. 김태성은 오랜만에 꺼낸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고 위험이 느껴졌지만 오만하지 않았죠. 왼쪽 가슴에는 서울대 병원장 시절 받은 금색 배지와 의료윤리공로상 훈장이 빛났습니다. 서윤은 실습생으로서 흰 가운을 입고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몇몇 오래된 동료 의사들이 김태성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성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웬일로? 김태성은 미소로 화답하며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고 그들은 정중히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병원 직원들의 표정이 살짝 변했죠. 접수 창구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김태성 선생님,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환자로서 순서대로 기다리겠습니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품이 있는 모습에 더욱 존경심이 깊어졌습니다. 대기 시간이 지나고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을 때 정우영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김태성 씨, MRI 결과 보겠습니다. 그때 김태성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성입니다. 예전엔 이 병원의 병원장이었고 지금도 의료윤리위원회 고문으로 있습니다. 정 교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서윤을 보자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서윤 학생? 서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 할아버지 진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정 교수는 자세를 바로 하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죠. 김 선생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MRI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은 차분하게 들었고 전문 용어가 오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 교수는 이전과 달리 꼼꼼하게 대답했고 때로는 추가 설명을 더했죠. 진료가 끝나갈 무렵 김태성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지난번 진료와 오늘 태도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정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채 김태성을 바라보았죠. 진료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태성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어조로 계속했죠. 사과는 개인에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모두를 위해 바꿔야 하지요. 그 말과 함께 김태성은 가지고 온 자료 한 묶음을 정 교수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노인 환자와의 소통에 관한 최신 연구 자료와 가이드라인이었죠. 정 교수의 진료실 안에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집어들었죠. 표지에는 노인 환자 소통 가이드라인 제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 교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저는 정 교수가 말을 더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인 사과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뛰어난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죠. 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갑자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축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솔직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사실 너무 바빠서 환자를 사람이 아닌 그저 케이스로만 보게 됐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설명이 오래 걸리고 제 시간이. 말을 이어가던 정 교수는 문득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는 환자를 케이스로만 대해왔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죠. 김태성은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의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죠.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고 행정 업무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정 교수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김태성을 쳐다보았습니다. 질책이 아닌 이해의 말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태성이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사입니다. 치료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노인 환자 소통 가이드라인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교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요? 정 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정 교수님은 임상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죠. 서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의료윤리위원회 고문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젊은 의대생들도 참여시키면 좋겠어요.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정 교수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에 어떤 결심이 서린 듯했죠. 오랜만에 그는 의학기술 말고도 환자와의 소통이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도전할 기회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해보겠습니다. 정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껴왔거든요. 단지 시간에 쫓겨 변명으로 덮어버렸을 뿐이죠. 김태성과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이 단순한 개인적 승리가 아닌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느꼈죠. 첫 모임은 다음 주 수요일 어떨까요? 서윤이 제안했습니다. 학교에서 관심 있는 몇몇 친구들을 초대할게요.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보였습니다. 제 진료실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더 넓은 회의실이 필요하면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료실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는 곧 병원 시스템 전체를 움직일 커다란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우현 교수의 개인 회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 초대한 의대생들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동료 의사들, 간호사들, 심지어 병원 행정부 사람들까지 자리했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참석한 이들이었지만 김태성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치료기술, 약물, 장비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환자와의 소통은 어떤가요? 우리는 여기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의사들은 불편한 듯 자리를 바꿔 앉았고 간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특히 젊은 의대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그리고 그들의 삶입니다. 김태성의 말이 끝나자 정우현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하게 솔직한 고백을 시작했죠. 사실 저는 최근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특히 노인 환자분들을 그저 케이스로만 대했는지 알게 되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께 큰 신뢰를 범했고 이를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 교수의 솔직한 고백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이어서 서윤과 의대생들이 준비한 노인 환자 소통 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되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노인 환자분들은 단순히 청력 문제가 아니라 의학 용어의 이해, 디지털 도구 사용의 어려움 등 여러 장벽이 있어요. 또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치료 수능도와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정 교수는 직접 환자와의 소통을 시연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방식을 비교하며 보여주었죠.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환자의 눈을 바라보며 충분한 설명 시간을 할애하고 질문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김태성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식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고 특히 한 젊은 전공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환자분들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저도 바꾸겠습니다. 그의 고백에 여러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첫 워크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정기적인 모임과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서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김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란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야. 첫 워크숍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큰 강당에는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과 의료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노인 환자 소통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어 공식 발표되는 날이었죠. 정우현 교수가 단상에 올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의사소통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 철학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환자를 케이스가 아닌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특히 노인 환자의 특수한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는 내용을 담았죠. 청중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태성은 앞줄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작은 진료실에서 시작된 대화가 이제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가이드라인을 공식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를 전국 의료기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이를 전국 병원과 의원에 배포하고 의사 연수 교육 프로그램에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 발표의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행사가 끝난 후 김태성은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모든 공을 정우현 교수와 젊은 의대생들에게 돌렸죠. 정 교수는 이제 김태성을 깊이 존경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병원 대표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전국 배포와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김태성도 특별 고문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는 무릎 통증이 심해져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구나. 오늘 회의에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서윤이 걱정스럽게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가볼까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정우현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김태성의 상태를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죠. 김 선생님,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선생님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김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 교수, 이 늙은이 때문에 고생이네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 무릎이. 정 교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미리 준비해온 휠체어를 펼쳤습니다. 김태성은 감동한 표정으로 정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차갑고 거만했던 의사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고 진정한 의사로 거듭난 모습이었죠. 회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 교수는 김태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날 진료실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저를 처벌하려 하셨다면 저는 아마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의 품위와 지혜가 저를 진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김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오랜 철학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진정한 변화는 공격이나 처벌이 아닌 품위와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서울대병원 로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병원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공식 채택된 지 2달, 병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는 모습, 특히 노인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환자 존중 캠페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접수 창구에는 노인 환자를 위한 특별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었죠. 원래 3개월간의 시범 운영으로 시작했지만 환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어 이제는 병원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정형외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서윤이 그곳에서 실습 중이었기 때문이죠. 병동 복도를 지나가다 유리창 너머로 서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흰 가운을 입고 노인 환자에게 무릎 운동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며 때로는 환자의 눈을 바라보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었죠. 환자의 표정에는 안심과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태성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멋진 의사가 될 것 같군요. 옆에서 정우현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김태성과 자주 만나는 친구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나요? 김태성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환자를 케이스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능력이 타고난 것 같아요. 요즘 의대생들 중에서도 드문 재능이죠. 두 사람은 병원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그들은 의료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김 선생님, 우리 가이드라인이 전국 의대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김태성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건 듣지 못했네요. 네, 다음 학기부터 환자 의사소통 과목이 필수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환자와의 소통에 관한 우리 가이드라인이 주요 교재로 채택되었죠. 이 소식은 김태성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이제 다음 세대 의사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니까요. 정 교수,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것입니다. 단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죠. 카페를 나와 다시 병동으로 향하던 중 서윤이 실습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와 안겼죠. 할아버지, 오늘 제 실습 보러 오셨어요? 김태성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환자분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다른 병원에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의사가 없었다고요. 김태성과 정 교수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이렇게 작은 변화로 나타나고 있었죠. 병원을 나서며 세 사람은 서울의 봄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김태성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바친 이곳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할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김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질병을 다루지만 환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김태성의 가장 큰 유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지혜. 그것은 어떤 첨단 의료 기술보다도 깊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